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뭐 발의를 특검법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발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대표가 과연 또 한동훈 위원장이 될 수가 있을까. 지금 구도상으로는 처음에 과반해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부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과반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한동훈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은 네.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 이제 좀 그런 리더십 자체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지층이 많이 이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저렇게 좀 덜 떨어진 리더십으로 계속 패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끌어줬으면 됐겠다. 네. 그 타켓에 맞춰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 네.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은 뭔가 좀 검사 특유의 깐족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은 좀 없어졌다. 네. 나름 진솔하게 어떤 구의원, 시의원들이 처음 출마하는 그 마음으로 네. 이분이 또 출마 처음 해본 거 아닙니까? 아. 모든 선거에 처음 출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정은 좀 보였다.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좀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 좀 부담스러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담스러운 거죠. 맨날 욕이나 먹고 이상한 것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는? 그거가 좀 차별됐고 저는 좀 나경원 의원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왜요? 저는 준비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네. 처음부터 뭐 염치 없는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왔다. 뭐 그러면서 총선 패배 책임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마구 악담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사실 총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이었고 그런데 다른데 지원 유세도 못 갔어요. 자기 지역구가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거 이기적인 선거 아닙니까? 네. 당의 지도자가. 그래놓고 자기 이겼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남들 수도권에서 다 떨어졌는데. 그렇네요. 그건 예, 좀 그 이기적인 배려가- 아니 정말 이거는 웰빙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부실한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선 후보를 원하는데 네. 나는 대선 후보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요. 네. 그냥 제가 봤는데 그냥 자다가 갑자기 등 떠밀려서 나온 거야. 아무런 준비도 없어. 그 해탈했어. 그래요? 그리고 일요일 날 조금 이제 그렇게 해탈의 경지를 보여준 이후에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저급한 네거티브를 시작했죠. 한동훈은 10초 통화했지만 저는 몇 시간 만났습니다. 이런 야거르지용 이런 저극한 거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도태우 네. 또 네거티브의 꿈나무들이 이제 다시 원희룡 그분들. 그런 사람들과 합을 맞춰갖고 네.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깐족 정치를 타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기세를 잡았고 만약에 좀 대립이 되고 선거전이 붙는다면 원희룡 지사가 얼마나 처절한 네거티브를 할 것인가 친윤들과 그것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한나원 이렇게 윤석열 방탕 원정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그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지율이 높다기보다는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율이 낮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정 동행을 말을 했어요. 당정 그런데 동행. 지금 석 달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란 말이죠. 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20% 이제 아래를 돌고요. 그러면 20%대의 그 지지율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다는 건 나머지 80 국민과는 동행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명하셔야 될 거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생생한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생생한 민심은 뭐가 있냐? 디올백 수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걸로 아하. 일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오기 전에 네. 민심을 정말 듣고 반영하겠다 했으면 약속대로 포토라인 앞에 손을 잡고 가시든 김건희 여사를
세우는데 공을 세워라라는 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 있네요. 약속이에요. 예. 본인들이 다 한 약속이에요. 약속. 기사는 뭐 네. 레드팀을 만든다는데 레드팀은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야지 국민의힘 당대표가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짜 하고 싶었나 봐요. 마음속에 네, 예. 진짜 하고 비서실장 싶었나 봐요. 하고 근데 싶었는데.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와서 레드팀 만들겠다. 그건 좀 아니죠. 버킷리스트를 지금 그런데. 현재 실현 중이신 것 같다. 아, 예, 하나씩 라는 하나씩. 생각 듭니다. 원희룡 네. 후보. 장관도 하셨고 네. 당 대표도 지금 하고 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건데 자 결국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당 대표 한동훈 유력하다라고 보셨고 강미정 대변인 누가 유력해 보이세요? 저는 누가 유력하다기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심으로. 바람을 네, 바람을 바람입니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안 그래도 저희 네. 그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 네. 본인 얼굴 나온 입간판을 세워놓고 한동훈 화이팅 이렇게 운동하더라고요. 그 입구에다가 바로 옆이 국민의힘 당사예요. 그쪽엔 왜 안 가고 자리를 거기다 잡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이게 집회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뭐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측을 하셨고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한동훈으로 바람을 가지고 계신 또 강미정 대변인 그래야지 쉽게 가요. 쉽게 간다. 왜냐하면 한동훈 특검, 네. 김건희 종합특검, 최혜병 특검은 곧 윤석열 특검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걸 여러 군데로 아. 이제 에너지를 분산하기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예 집중 타격한다. 집중 타격으로 네, 아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당 대표가 되면 예. 어떤 국회 통과한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법안들에 대해서 네. 아마도 대통령이 수도 없는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할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제2 투표를 할 때 8석만 가지고도 아 이게 통과가 통과가 되기 되죠. 때문에 아. 그거를 아마 막기 위한. 캐스팅 보드로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걸 믿고 출마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캐비넷이 혹시 있을지 캐비넷이 모르는데 서로 그러면은 서로 예, 그렇죠. 목줄을 잡고 흔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8석이 그렇게 뭐 크다면 크지만은 8석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8석을 가지고 더 세게 목줄을 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네. 김건희 여사나 이런 쪽에 뭔가 좀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인상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지금 아무런 권력이 없으면 네. 그 캐비넷이 진짜 더 활짝 열릴 수가 있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게 특징이거든요. 약자한테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살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게 아닌가. 그렇기 그렇게도 때문에 뭔가 네. 계속 그 어떤 줄타기를 하면서 네. 뭐 서로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서로 그냥 줄타기 하면서 서로 지금 김지호 대변인 말이 예.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바로 전에 네. 경찰에서 한동훈 그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수사심의위 일단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게 딱 결정이 되자마자 어떤 비슷한 시기에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를 방탄조끼 삼아서 예. 내가 한번 의정 활동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방어, 자기 방어. 네 자기 방어 기제 절박할 때문이 수 있겠네요. 아닐까라는 한동훈 생각. 위원장 목숨 걸고 입장에서도. 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고 7월 23일 전당대회 한 달 남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들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 7월 20일은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아 그래요? 네. 7월 20일. 네, 3일 빠르죠? 네. 네. 그 민주당은 8월 18일로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8월 네. 18일. 전당대회 맞습니다. 후보군은 어떻게 지금 좀 아무도 기사들- 모릅니다. 아. 지금 당대표 후보로 어떤 분들이 그 출사표 던졌는지도 모르고 네. 최고위원도 2명이 뽑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아. 그러나 민주당의 어떤 분들이 출사표를 던질지는 알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뭐 조국혁신당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원희룡
예. 후보가 진짜 자다가 항명을 못해서 나온 게 출마한 게 아닌가 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항명제 걸릴까봐. 아니 진짜 기자회견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 그냥 매가리가 없고 나중에 백불 할 때도 이제는 뭐 기자가 질문하면 기억도 못해. 3가지 질문하니까 그렇게 3가지 질문하면 제가 기억 못하니까요. 저 시간 많아요. 하나씩 보셨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제가 네. 그 의원회관에서 5층에서 이제 소통관 브리핑장 가려고 이제 복도를 나서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아 왜요? 거기서 원희룡 후보가 기자들하고 브리핑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백브리핑을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아 이렇게 근데 통행까지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대표에 당선될 때도 사실 여론조사 이제 꼴등을 하다가 네. 1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힘이 남아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안 되게 하려는 한동훈 대표를 안 되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가 가동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후보는 됩니다. 네, 당대표가 될 거예요. 되기를 바라는 입장. 꼭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일단 기도하시는 분. 신윤들이 카드가 없으니까 네. 옛날에는 뭐 이용 의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한 게 장해찬 도태우야. 아, 사실은 공당에서 예.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을 뭘 대사면에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대선 때나 정말 힘을 모을 때나 가능한 거지 전당대회도 근데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좀 그래도 대중적 인지도 그다음에 네. 극우 보수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최고위원이 안 되더라도 원희룡 이런 네. 보수 인사에 끼워 넣어서 아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저열한 네거티브를 그런 용도로 네.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사면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하.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으로 네. 김주호 대변인님 출마해서 같이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마 하실 건가요? 해야죠. 진술을 거부합니다. 뭔가 준비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진술을 거부.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는 네. 신구 선배님과 후배님의 그런 정치 철학, 음. 노선 투쟁이 치열하고 저는 어쨌든 세대 계승. 저도 네. 나이가 들었지만 뭐 세대 계승하고 새싹. 뭔가 네. 당원 중심 민주당. 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면 출마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당원의 권리라는 거는 당원이 직접 출마해서 네. 획득해야 그게 정말 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네. 어떤 우리 진영의 최고 지도자로 되시는 분이 출마 선언도 안 했고 그다음에 선배 후배 동료들에게 네. 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의견을 숙고 구하고 중이라고 있다.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이 긴 걸로 봐서는 아마 출마할 가능성. 여의도 푸바오로 네. 캐릭터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다들 좋아하잖아요. 여의도 푸바오. 네, 여의도 푸바오. 기억이 안 납니다. 푸파오 최고위 네.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장해찬 도태우. 전 최고위원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나오는 게 채널 A 보도가 어제 있었네요. 채널 A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공선 취소에 불법화하고 무소속 출마 인사에 대한 일괄 복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네. 도태우 변호사 대표적인 사례니까 네. 복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매체 보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뭐 반박하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장해찬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검찰 송치 앞두고 있지 않나요? 그럼 뭐 진행되는 사안이겠죠 아마. 네.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나 봅니다. 최고위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진짜 한동훈을 잡기 위해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네. 그러한 업무를 안 해요. 근데 곧 다음 지도부가 생길 건데 그런 뭐 본인들이 대선 출마합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거지 본인들은 선거 관리 잘하고 새로운 지도부한테 이관하면 되지 이런 식의 꼼수를 안 쓰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이 장해찬 도태우를 받아들여서 어떤 후보에게 불리한 네. 그러한 영향력을 주려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 결국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남기는 뭐 글이나 이런 거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듯한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원희룡 후보처럼 네. 그냥 항명을 못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요. 그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 전당대회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긴 끌 것 같아요. 여러 성공했죠, 의미로 뭐. 여러 의미로 이목을 이슈몰이는 끌고 했습니다. 자, 옛날에 보면 장터에 개싸움, 투견이 일어나면요. 사람들 불러모으기 위해서 많이 네.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싸움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진짜 어떻게 기자회견 일요일 일어났는데 어제부터 일어나는 그 낯뜨거운 네거티브, 저열한 네거티브가 같은 단 동료 동지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정말 저열한 네거티브의 본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의 중심에서 그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발 물러나 있겠습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큰 재미를 주고 또 공방을 서로 하는 역할은 네. 국민의힘이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도하게 또 전공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만 싸우면 재미없으니까 네. 국회로 들어와서 상임위를 난장판 하려고 법사위부터 지금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 장애투쟁할 때 그냥 네. 참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요. 참 답답한데